차가운 새벽 안개가 전남 여수국가 산업단지의 거대한 배관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한때 24시간 쉬지 않고 수증기를 뿜어내던 냉각탑들이 지금은 입을 다문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1979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 석유화학 제품의 40%를 책임져 온 이 거대한 심장이 서서히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시설인 여천 NCC의 3공장 앞은 텅 비어 있고 출입문에는 임시 가동 중단이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1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며 업계 연봉 왕이라 불리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가 쌓이더니 최근에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여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4개의 정유회사가 동시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그리고 S-오일과 HD현대오일뱅크까지 한 곳도 빠짐없이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터당 1,900원을 넘긴 기름값에 운전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작 그 돈을 받는 정유회사들은 빚더미 위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기름값은 오르는데 정유회사는 죽어가는지 그 모순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적표를 펼쳐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25년 매출은 80조 2,961억 원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건재해 보입니다. 영업이익도 4,481억 원을 기록하며 본업인 정유와 윤활유 사업은 여전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줄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입니다. 순손실 5조 4,06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으로는 돈을 벌었는데 최종 결산에서 5조 원이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범인은 SK온이라는 배터리 자회사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예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SK온은 4분기에만 4,414억 원의 손실을 쏟아냈고 결국 모 회사의 발목을 완전히 잡아버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80조 원어치를 팔아도 주인에게 돌아갈 몫이 염원이라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GS칼텍스입니다. 2025년 영업이익 8,8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3% 늘어나며 나름 선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2023년에 1조 1,157억 원이었던 배당금이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436억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배당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난 것입니다. 지주사인 GS의 수익 구조가 사실상 GS칼텍스 배당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 급감은 그룹 전체의 현금 줄기가 말라붙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GS칼텍스가 적자를 기록했던 2020년에는 배당 자체가 중단되었고 지주사 전체가 자금 경색에 빠진 전례가 있습니다. GS그룹은 반려동물 사업 배달 사업, 푸드 사업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지만 어바웃펫은 3년 연속 적자를 냈고 배달 플랫폼 투자금 500억 원은 전액 날아갔으며 요기요 운영사는 2024년 당기순 손실만 2,7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유가 흔들리자 새 사업으로 메우려 했지만 그 새 사업마저 구멍난 바가지였단 셈입니다. 세 번째 S-오일은 사우디 아람코라는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지만 그마저도 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오일의 부채 비율은 2023년 131.2%에서 2024년 말 181.19%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동 비율은 같은 기간 104.25%에서 86.2%로 떨어졌는데 이는 당장 갚아야 할 빚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보다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S-오일은 석유화학 비중을 12%에서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대규모 샤심, 투자 계획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지만 이 거대한 도박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은 부채 비율이 372%를 돌파했습니다. 대출 약정에는 부채 비율을 2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는데 그 선을 훌쩍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이 언제든지 대출금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HD 현대케미칼의 순손실은 2023년 1,562억 원에서 2024년 2,837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네 회사의 순차 입금을 모두 합하면 약 50조 원에 달합니다. 50조 원이라는 숫자를 체감하기 쉽게 풀어드리자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갚아야 겨우 메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빚은 배터리와 석유화학 설비의 미래를 걸고 쏟아부은 투자의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거대한 회사들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중국이라는 괴물입니다. 중국은 2021년 대규모 투자에 나서 에틸렌 생산 능력을 2,711만 톤에서 2023년 5,174만 톤으로 4년 만에 2배로 늘렸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쓰나미처럼 밀려오자 한국의 범용 석유화학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수산업단지처럼 에틸렌 같은 범용 제품 중심으로 덩치만 키워온 곳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제마진의 붕괴입니다. 정제마진이란 원유를 사서 휘발유나 경유를 만들어 팔 때 남는 차익을 말하는데 이것을 사과에 비유하면 사과를 1,000원에 사서 주스를 만들어 파는데 주스 가격이 1,200원밖에 안 되니 인건비와 전기료를 빼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5년 상반기 정유사사의 합산 영업 손실은 1조 3,511억 원에 달했습니다. 3분기에 SK이노베이션 3,042억 원, GS칼텍스 2,464억 원, SO일 1,155억 원, HD현대, 오일뱅크 2,297억 원의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진통제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유가 폭등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으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했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8원까지 올라 오히려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유 회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원유를 비싸게 사서 재고로 쌓아두는 동안 제품 가격은 바로 따라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차이만큼 손실이 쌓이고 소비자들은 비싼 기름값에 주유를 줄이면서 판매량 자체가 감소합니다. 이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9일 정유사사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기름값이 1,900원을 돌파한 시점에서 터진 이 소식은 소비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이 위기가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천은 CC는 연간 생산량 91만 5천 톤짜리 2공장과 47만 톤짜리 3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두 공장이 멈추면 여천 NCC의 에틸렌 연간 생산량은 228만 톤에서 90만 톤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 능력의 60%가 단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수산업단지의 가동률은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기준 77.6%로 떨어졌습니다. 대기업 발주 금액은 2022년 2조 145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195억 원으로 44%나 줄었습니다. 발주가 줄면 협력업체의 매출이 감소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립니다. 실제로 여수산업단지의 하청 건설 노동자는 지난해 9월 8,783명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80%가 사라졌습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5월에서 6째 집에 돈을 못 가져다 준 조합원들이 갈치잡이 배도 타고 대리운전을 하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수산업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시가지인 무선지구 식당가는 퇴근 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식당 종업원은 공단 경기가 죽으면서 회식이 사라졌고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7시 예약판에는 단 한 팀의 이름만 올라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곳곳에는 임대 광고판과 영업 종료 안내문이 나붙어 있었고 여수시 원도심 중대형 상가 공시율은 24%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여수시의 지난해 법인소득세는 67% 이상 감소했고 지방소득세도 49%가 줄었습니다. 도시의 심장이 멈추면 동맥을 타고 흐르던 피가 사라지듯이
대기업 공장이 멈추자 지역 경제 전체가 괴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주유소 수는 2020년만 1,100곳에서 2025년 9,270곳으로 줄었습니다. 2, 3일에 한 곳꼴로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주유소의 63.3%가 영업이익률 1% 미만이라는 통계는 기름을 팔아도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 자체가 줄고 있고 이 추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는 롯데케미칼이 110만 톤 규모 나프타분해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HD 현대케미칼과 합작법인을 세워 각각 6천억 원씩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에틸렌 감축 목표는 최대 370만 톤이며 대산에서 110만 톤 여수에서 140만 톤을 줄이면 목표 달성이 눈앞에 옵니다. 채권단은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빠르면 2028년부터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비슷한 구조조정을 10년에 걸쳐 진행한 반면 한국은 3년에서 4년 안에 끝내겠다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비전 없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유 회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석유 너머의 새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지속가능 항공연료 그리고 2차 전지가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지만 이 전환에는 수조 원의 투자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7년부터 항공사의 지속가능 항공연료를 1% 이상 섞어야 하는 의무가 시행되면서 98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지만 정유 회사들은 투자 여력도 원료도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석유만으로 먹고 살던 시대는 확실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 위에서 이 회사들은 한쪽 발은 과거에 한쪽 발은 미래에 걸친 채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50조 원이라는 빚의 무게와 370만 톤 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의 칼날 사이에서 4개의 정유 회사가 모두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정유사의 25%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유사 사도 그 25%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각 회사의 생존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단순한 경기 순환의 일부인지 아니면 석유시대의 조먼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인지 그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는 돌이킬 수 없이 저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합작 법인 구조를 재편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면서 연간 이자 비용만 3천억 원을 줄이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GS칼텍스는 반려동물과 배달 같은 실패한 신사업을 정리하고 편의점과 주유소라는 본업으로 돌아가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S오일의 샤투자는 성공하면 석유화학 비중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대역전의 열쇠가 되지만 실패하면 회사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HD 현대케미칼은 연구체 발행과 증자를 통해 부채 비율을 372%에서 250%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생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수에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7개 에틸렌 공장 중 2~3개를 정리해야 공멸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석유화학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독점 규제 예외와 세제 지원이라는 구명밧줄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법과 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30년 넘게 산단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는 폐업 신고서를 들고 구청을 찾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하청업체 사장은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거창한 단어 뒤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실 때 리터당 1,900원이라는 숫자판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십시오. 그 숫자 뒤에는 5조 원을 잃은 회사가 있고 배당금이 10분의 1로 쪼그라든 그룹이 있고 부채 비율 372%에 짓눌린 자회사가 있고 5월째 집에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고 손님 없는 식당에서 빈 예약판을 바라보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십시오.